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로 떠난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가 진정한 고비, 진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가 오는 주말에 펼쳐지는데요. 번리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 손흥민 선수가 빠진 가운데 1대0 승리를 거두며 4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지만 맨유 원정은 더 험난한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1월 이적 시장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독일 대표 출신 공격수 티모 베르너, 루마니아 대표 수비수 라두 드라구신을 영입한 토트넘은 맨유와의 경기에 이 두 선수를 모두 출전시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기를 앞둔 토트넘과 맨유의 최신 상황, 그리고 두 팀의 전술적인 상성, 최신 데이터를 통해 두 팀의 경기 미리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본격적인 후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13일 토요일부터 1월 23일 화요일 새벽까지 2주간에 걸쳐서 프리미어리그의 21라운드 10경기가 5경기씩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12월 연말 일정, 대부분의 유럽 주요 리그들이 1,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질 때 더 많은 경기를 치르는 대신 1월 중순에 나누어서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비는 일정은 없지만 그래도 FA컵 결과에 따라서 1, 2주가량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요. 시즌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기간에 선수단에게 완전히 휴가를 줄 경우에는 선수들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전지훈련을 다녀오고 따뜻한 지역에서 담금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1라운드 경기 전체 상황 살펴드리면 1월 13일 토요일 새벽 4시 45분에 번리와 루턴타운이 승격팀 간의 경기를 펼치고요. 경질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가 1월 13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풀럼과 런던 더비를 치릅니다. 1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는 뉴캐슬과 맨시티가 빅매치를 치르고요. 1월 14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에버튼과 에스턴 빌라가 경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되는 경기는 역시 1월 15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치러질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현재 토트넘이 승점 39점으로 5위, 4위인 아스널과 승점 1점 차입니다. 3위인 맨시티도 승점 40점인데 뉴캐슬과의 경기 승리를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토트넘이 이번 라운드에 4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널은 1월 20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경기를 치르고요. 1월 21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브렌트포드 대 노팅엄, 1월 21일 일요일 밤 11시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있고 1월 22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본머스 대 리버풀, 그리고 1월 23일 화요일 새벽 4시 45분에 브라이튼과 울버햄튼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현재 리버풀이 승점 45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에스턴 빌라가 에버튼 원정에서 승리하더라도 골득실차 우위로 리버풀이 선두를 지킬 수는 있지만 에스턴 빌라 입장에서는 잔류가 지상 과제인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 승리를 통해서 승점 동률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 승점 31점으로 8위에 있는데 토트넘을 이길 경우에는 34점을 얻으면서 토트넘을 5점 차로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반드시 챔피언스리그 진출 도전을 위해서는 이겨야 하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상황을 보면 맨유가 최근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죠. 비록 위건과의 FA컵 3라운드 경기 2대0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가장 최근에 치렀던 노팅엄 포레스트와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고요. 그에 앞서서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깜짝 3대2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간신히 뒤집기 승리를 거뒀던 바 있고 그 전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도 0대2로 패배,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0대0 무승부 등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에서 한 번밖에 지지 않을 정도로 선전하면서 다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으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짐 래드클리프 경이 맨유의 최대 주주로 지분을 인수하면서 글레이저 가문이 마침내 경영권을 내려놓게 됐는데요. 글레이저 가문이 여전히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구단의 운영은 새로운 주체를 맞이하게 됐고 짐 래드클리프 경은 구단 인수 이후 처음으로 올드 트래포드를 방문해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를 지켜본다고 하니까요. 텐하 감독이 래드클리프 경에게 인상을 남기고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선수들 모두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두 시즌의 기록을 기반으로 한 양팀의 경기력, 장단점을 살펴보면요. 맨유는 우선 선제골을 내주더라도 끝까지 추격할 수 있는 뒷심을 갖고 있는 팀이다. 또 선제골을 넣을 경우에는 쉽게 뒤집히지 않는 팀이다.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상대의 역습 공격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또 오프사이드 트랩에 자주 걸리는 측면들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전체의 규율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토트넘은 공중전이라든지 상대의 공격 기회를 차단하는 배후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공격, 스루 패스도 많이 하고 사이드 공격도 많이 하고 중거리 슈팅도 빵빵 때리고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화끈한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즉 양팀이 난타전을 벌이면서 양팀 모두 득점하는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맨유가 수비적으로도 아쉽고 또 공격적으로 아쉬워도 토트넘의 수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맨유가 노팅엄과의 20라운드 경기에 패배할 때 64분의 실점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엘랑가가 사이드라인에서 공을 몰고 들어오다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한 노팅엄의 오른쪽 풀백인 아르헨티나 출신 몬티엘에게 좋은 패스를 배달했고 몬티엘이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3명을 자신 쪽으로 몰아놓은 이후에 배후에서 들어오던 도밍게스에게 툭 밀어줬어요. 그리고 도밍게스가 이 패스를 받아서 빠른 타이밍에 오른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연결하면서 득점을 했는데 이렇게 3자의 침투, 배후 침투, 많은 선수들이 달려드는 상태에서 맨유 선수들이 특히 센터백 라인 앞에 이선 공간에서 슈팅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토트넘이 더 잘하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토트넘도 이선에서 달려들어오는 선수의 슈팅, 인버티드 풀백인 포로나 우독이라든지 혹은 중앙 미드필드 벤탄쿠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달려들어오면서 슈팅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맨유가 이 노팅엄과의 경기 82분에 결국 결승골을 허용했는데 총 공세를 펼치다가 역습 상황, 맨유의 공격이 끊어진 이후에 빠른 속도로 노팅엄 선수들이 많은 숫자가 달려들면서 또 한 번 엘랑가가 공을 오른쪽에서 몰고 들어가서 가운데로 밀어준 공을 깁스 화이트가 오른발 슈팅을 논스톱으로 가져갔어요. 결국에는 맨유가 논스톱 슈팅에 취약하다. 특히 센터백 앞 공간, 수비형 미드필드 공간에 수비에 취약하며 측면 돌파, 즉 풀백이 뒷공간에도 크게 문제가 있는데 토트넘이 아시다시피 측면 돌파가 좋은 선수, 빠르고 화끈한 속공 축구를 또 공격할 때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맨유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맨유의 득점 패턴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집요하게 시도하는데 노팅엄과의 경기에 동점골이 나왔던 78분의 상황을 보면 맷 터너 골키퍼의 이 패스 미스를 가르나초가 차단한 이후 레시포드에게 줬고 레시포드도 빠른 타이밍에 오른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따라왔었거든요. 이렇게 후방 빌드업이 차단될 가능성, 테나 감독 역시 맨유에 부임한 이후에 굉장히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주문하고 있고 맨유의 뭐 공격수로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가르나초뿐 아니라 레시포드도 지금 컨디션이 상승세에 있고 호일룬도 엄청난 속도를 갖고 있어요. 호일룬, 레시포드, 가르나초 모두 속도감이 좋은 선수이고 많이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차단됐을 때에 상대의 쇼트 카운터를 잘 대비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면 실점할 수 있다라고 주의해야 합니다. 맨유가 FA컵 위건과의 경기에서는 레시포드가 뒤로 빼준 공을 달롯이 왼쪽 풀백으로 출전해서 오른발로 감아차는 슈팅을 통해 득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맨유도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또 공격 가담을 많이 하고 무엇보다 레시포드 선수가 최근에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토트넘 역시 이런 배후에서의 슈팅이라든지 레시포드 쪽으로 수비가 몰렸을 때 뒤에 3자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지 못한다면 슈팅을 허용할 수 있고 비카리오 골키퍼와의 선방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맨유 선수들의 슈팅 퀄리티를 보면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다 보니까 실점할 가능성이 있다. 즉 토트넘도 맨유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상대 전적에 있어서도 토트넘이 유독 맨유를 상대로는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역대 63차례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맨유가 39승 13무 11패로 절대적으로 우세하고요. 최근 6번의 대결에서도 맨유가 4승 1무 1패로 앞섰는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열세를 지난 전반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유와의 홈경기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끊어냈다는 점이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맨유 원정이고 토트넘이 최근 원정 2차례에서 2대3, 0대2로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를 만만히 보기 어려운데요. 전반기 당시 맨유와의 경기를 살펴보면 포로의 패스를 받은 쿠루세스키 선수가 문전 우측 깊숙이 들어가서 컷백을 한 것, 히샬리송 선수 쪽으로 이제 흘렀는데 리산드로가 막기 위해 온몸을 던졌거든요. 근데 그게 바깥으로 굴절돼서 흐르면서 사르가 달려들어와서 때려 넣는 슈팅을 통해서 선제골을 넣었었는데 이렇게 3자의 움직임, 침투에 들어오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풀백 뒤를 무너뜨리고 다음에 움직임을 가져갈 때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해야 득점이 나올 수 있고 이런 패턴은 맨유가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드러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맨유와의 경기에 토트넘이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던 과정에는 히샬리송 선수가 끝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페리시가 투입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전방으로 이동하면서였는데요. 9번 공격수로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맨유의 센터백 라인을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했고 83분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등진 채 공을 받아주고 메디슨에게 밀어주고 메디슨이 왼쪽으로 전개한 공을 페리시가 문전으로 크로스 패스로 연결했을 때 벤 데이비스가 3자의 움직임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시도한 게 마치
맞지 않은 가운데 리산드로를 맞고 자책골로 연결됐던 이런 그 패턴 플레이가 나왔었어요. 다만 이번 경기는 벤 데이비스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고 페리시도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했고 손흥민 선수도 아시안컵 차출로 없고 메디슨 선수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맨유와의 경기에 좋은 플레이를 보인 상당수의 선수들, 게다가 선제골의 주인공인 사르까지도 세네갈 대표로 아프리카 네이션컵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때의 장점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경기예요. 다만 그때보다 히샬리송의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맨유를 상대로 히샬리송이 또 한 번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텐데, 일단 히샬리송도 맨유를 상대로 뛰었던 경험들이 왓포드 시절에도 있었고 에버턴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역대 11번의 대결에서 3승 4무 4패로 호각의 결과를 얻었고 또 1골 1도움을 기록했거든요. 특히 에버턴 시절 2018-19 시즌 때 두 경기에 걸쳐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좋은 컨디션, 손흥민 선수가 전반기에 보였던 그런 그 포스트 플레이를 좀 참고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왼쪽 공격수 자리를 티모 베르너가 그대로 대체하면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티모 베르너가 첼시 시절에 4차례 맨유와의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4번 모두 무승부였습니다. 즉 일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중에 3차례 경기를 선발 출전했는데요. 비록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베르너 입장에서는 맨유전이 자신감이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알레호 벨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손흥민 선수도 없는 가운데 베르너를 임대 영입한 것이죠. 솔로몬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비수마와 사르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 중이고 메디슨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페리시는 아예 팀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여기에다가 벤 데이비스까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 오나나 골키퍼를 이번 경기까지 출전시키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보내기로 카메룬 축구협회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오나나가 이 경기를 뛰게 됐고요. 마시알 같은 경우도 회복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카세미로가 여전히 부상 중이고 에릭센이 회복은 했지만 선발 출전을 할 정도의 몸 상태인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해리 맥과이어의 몸 상태도 물음표이고 산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출전 기회를 찾아서 도르트문트로 임대 이적하는 상황이 됐고요. 루크쇼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등이 회복할 예정이지만 마운트와 암라바트, 말라시아는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있고 린델로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질병 때문에 빠졌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토트넘과의 경기에 뛸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근래보다는 맨유가 안정된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라든지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아르헨티나 수비수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와서 토트넘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레프트백인 루크쇼와 미드필더 에릭센, 센터백 맥과이어, 브라질 윙어 안토니, 그리고 프랑스 공격수 앙토니 마시알까지도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 토트넘과의 경기에 출전시킬 수 있는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맨유가 최근 한 달 중에는 가장 좋은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베르너를 출전시킬 거라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드라구신 선수가 합류한 가운데 로메로가 빠르게 회복하고 기대 이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맨유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졌다라고 찰리 에클셰어 기자, 공신력이 매우 높은 기자가 언급을 했어요. 벤 데이비스가 없는 가운데 판더펜은 번리와의 경기에 명단에 들었고 이때는 굳이 출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교체로도 나오지 않았지만 2달 만에 출전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풀피tin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드라구신도 왔고 로메로도 회복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토트넘이 벤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가운데 수비 라인을 가장 정상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일단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드필드 라인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왼쪽에 베르너, 오른쪽에 존슨으로 빠른 선수들을 공격 라인에 배치해서 강한 전방 압박과 속공으로 맨유의 수비, 느린 수비의 뒤를 공략하는 형태의 닭공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포스테코로 감독은 라인을 내리고 역습하는 경향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오나나도 빌드업을 시도하니까 쇼트 카운터를 칠 것 같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로셀소 선수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상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로셀소에게 문제가 없다면 로셀소, 쿠루세스키, 벤탄쿠르로 구성을 해서 쿠루세스키 선수가 공미 자리에서 또 열심히 뛰어주고 로셀소가 한 칸 밑에서 압박을 피하면서 패스를 뿌려주고 벤탄쿠르가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조율을 하는 형태로 경기를 한다면 맨유 원정에 가서도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특히 초반에 화끈하게 상대를 몰아치면서 빠르게 득점을 한다면 토트넘이 의외로 대량 득점 승리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좌우 풀백 우도기 포로 주전 선수가 건재한 가운데 센터백 라인은 판더펜과 로메로 또는 판더펜과 드라구신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해서 복귀하는 로메로의 출전보다는 드라구신이 일단 훈련을 빨리 진행하면서 선발 출전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로메로가 교체로 들어오면서 판더펜이 내려오고 드라구신이 왼쪽 센터백으로 이동되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판더펜도 오랜만에 선발 출전이 되기 때문에 풀타임을 소화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호일룬을 최전방에 두고
두고 레시포드, 가르나초, 안토니, 마시알 요 선수들을 좌우 측면에 배치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레시포드와 가르나초를 먼저 쓸 것 같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플레이메이커로 뛰고 에릭센이 돌아오긴 했지만 최근에 마이누가 어린 선수로서 굉장히 수비도 많이 하고 압박도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마이누, 맥토미니 건강한 선수를 먼저 쓰고 에릭센은 교체 출전이 예상이 됩니다. 수비 라인에 쇼가 돌아오긴 했지만 달롯도 왼쪽에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달롯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센터백 라인은 몸 상태에 따라서 바란, 맥과이어, 린델로프, 리산드로 이 4명 중에 선발 자원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양팀의 세부 기록을 통해서 전망했는데요. 맨유와 토트넘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렀던 지난 17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무승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즉 맨유가 13번 이기고 토트넘이 4번 이겼으니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고요. 토트넘은 전반기에 안방에서 맨유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한 시즌에 맨유를 상대로 2번 다 이겼던 게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1989-90 시즌 이후 처음으로 맨유전 2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유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서 9번이나 패배했는데 이 패배 숫자는 지난 시즌 전체 패배 숫자와 같다고 하고요. 맨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0경기 이상 패배한 시즌이 4번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약 토트넘이 이긴다면 그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32경기 연속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대회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이라고 합니다. 즉 토트넘이 또 한 번 득점할 가능성이 크니까 최고의 공격팀으로서 거듭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히샤이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면서 이전 45경기에서 넣었던 것과 같은 수치를 기록하며 최고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번 경기 득점이 또 한 번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버튼 시절이었던 2019년 4월에 맨유를 상대로 유일한 골을 넣었던 히샤이송인데 이번에 두 번째 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팅업체 포어벳은 이번 경기 맨유의 승리 확률을 33%, 무승부 25%, 원정팀인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무려 42%로 높게 점치면서 토트넘이 유리하다라고 예상했는데요. 토트넘이 맨체스터 원정을 떠나지만 거리는 256km로 아주 큰 피로도가 쌓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는 그래도 맨유가 최근에 포레스트와의 경기에 패배한 이후 연패를 당하기보다는 한 번 지면 반등하는 경기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진 않을 것이다. 다만 토트넘도 퀄리티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2대2 무승부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을 보면 그래도 홈팀이 유리하게 나오고 있죠. 맨유 승리가 하지만 2.19배, 2배가 넘기 때문에 팽팽한 경기가 될 것이다. 어떤 결과든 나올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무승부 3.91배, 토트넘도 2.99배로 홈팀 맨유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 경기 토트넘이 이기거나 최소한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토트넘이 무패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준TV와 함께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새로 가세한 드라구신과 베르너의 경기력은 어떨지 그 결과와 현지 반응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